자,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 평가단 공시법 제9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 풀어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쉽던가요? 시험의 이제 난이도는 여러분들 항상 저는 이제 본 시험 난이도대로 해서 이제 좀 출제를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본 시험에서도 어차피 본 시험에서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을 조금씩은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시험에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가단 문제만 쭉 풀어보시면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 시험에 뭐 거의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1번부터 이제 해설합니다. 1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누구누구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은는 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거 왜 뭐 받침만 가지고 구별 못하도록 하려고 시험에서 그죠? 야비예요. 자, 누구누구는 이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모든 토지 나오면 벌써 행위 주체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이제 토지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지적 국정주의라고 해요. 지적 국정주의. 지적에 관한 우리 사무는 국가 사무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다를. 근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뭐냐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소관청이 아까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한다라고요?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적소관청 강남구 구청장이 여러분 강남구 구청장이 여기를 강남구로 할 것인지 서초구로 할 것인지 그분이 정하는 거 아니다. 즉 소재 행정구역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행정구역에 관해서는 우리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 행정구역은 국회에서 법률로 따로 정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소재가 빠진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재 빠지면 주체 누가 나와야 돼요? 행위 주체가 지적소관청. 아시겠죠? 그래서 자 국장 지적소관청. 그다음 밑에 보시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서 자 이제 지적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이네요. 지적은 소유자의 신청을 아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직권이 발동됩니다. 그럼 이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조사를 나가려면 먼저 조사 계획부터 수립해야 돼. 명색이 관공서니까 계획 수립부터.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동 현황 조사를 하고요. 일단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돼. 어디에? 토지이동 조사부에.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라는 거. 되셨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답은 1번이다. 그죠? 1번이네요. 됐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지번의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지번 파트는 매년 시험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주 이례적으로요. 그래서 올해는 뭐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독립해서 한 문제요. 자,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지번 부여적의 전부에 대하여만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우리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최초의 지번을 부여할 때 동 또는 리,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동 또는 리별로
본번 부여 원칙, 그 다음 북서 기본법 원칙에 따라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지번을 쭉 부여를 해뒀어요. 지적 소관청이. 자, 그런데 지번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특히 분할과 합병 때문에 그래요. 분할을 하게 되면 지번이 생기거든요. 합병을 하면 또 지번이 없어져. 그러면 지번이 나중에는 무질서하게 배열이 됩니다. 막 1번 옆에 갑자기 100몇 번이 나와. 그러면 지번을 부여한 취지가 몰각이 되니까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해요. 다만 지번 변경을 할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다 보니까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따라서 지번 부여적의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 2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에서 자, 신규 등록, 여러분 신규 등록 이제 미등록된 토지 발견돼서 새로 지적공고에 등록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토지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하거든요. 수많은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전환이라는 게 산을 하나 깎는다는 거예요. 한 필지의 면적이 넓어서 그렇지 대상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예요.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이니까 그냥 지번을 부여하실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최멀려 제가 외우시라고 했죠. 최종 지번에 인접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이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번 부여적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소량이니까 한두 필지 소량이니까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네요. 그 다음 3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그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어차피 분할도 해봐야 한 필지 두 필지니까 부번. 그래서 부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한두 필지 소량이면 부번, 아니면 대상 토지가 많아요. 대량이면 그때는 본번. 자, 그 다음 4번.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등록전환이다, 그죠? 역시 여러분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 소량이야.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최멀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여기도 여러 필지라고 돼 있네요. 네, 여러 필지 최멀려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역시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 5번.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합병의 경우에는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분할은 신청이란 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때 하나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자, 이제 제가 거기 이제 해설에 여러분들 거기 우리 지번과 관련해서 시험에 한 문제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 두시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 신규 등록 전환 얘는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이다라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소량이니까 부번을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가 최멀려 해서 세 가지 외우시라고요. 최멀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분할의 경우, 이제 분할은 한 필지는 반드시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써요.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여러분 결번이 발생한다, 결번 발생하지 않는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없어지는 지번이 없다 이 말이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어차피 분할도 해봐야 나오는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니까 본번일까요? 부번일까요? 부번을 부여한다. 근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분할 전 지번으로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합병. 합병은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때는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여러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얘는 지번을 부여하여야 할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수많은 필지 대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하면 토지 개발 사업이거든. 대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번으로 부여할까요? 부번으로 부여할까요? 본번. 그래서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다만 자 종전 지번 중에서 여러분 이 대량이니까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헷갈리는 본번은 제외시킨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헷갈리는 본번은 제외시키고 본번으로 부여한다. 예, 다만 이제 본번 헷갈리는 거 제외시키고 나니까 본번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번이 부족할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적 그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대량이니까 이 방식 준용한다 이 말이지. 한두 필지만 할 것 같으면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할 건데 대량이니까 이 방식 준용한다.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적 변경, 지행축 제가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뭐 토지개발 사업 준공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토지개발 사업의 특례. 그럼 그때는 지번을 부여할 때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다음 없어지는 지번은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 보존해야 한다. 이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3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해야 한다. 맞네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을 등록하는데 한 글자 부호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2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맞네요. 뿜어져 나오는 거, 즉 용출구라는 표현 나와야 돼요. 그래야 광천지입니다. 이동하는 관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 3번 주차장법 제1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자, 인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인근에 단독으로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하지 않죠. 건축물, 그냥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하면 얘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지목 설정하는 거 아니죠. 가령 이제 식당이 있다, 점포. 그럼 지목이 되잖아요. 거기에 부설 주차장, 그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그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돼. 그 다음 공장에 주차이 성겨놨어요. 역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공장용지. 그런데 그 식당에 뭐냐면 장사가 잘 돼서 인근에 필지 하나를 사서 얘를 전체를 주차장으로 씁니다. 인근에 단독으로 설치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니까 얘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하죠. 주차장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은 X 틀렸습니다. 3번 유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맞네요.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 다음 5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얘는 제외한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체육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려면 법에 따르면 체육활동에다가 적합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적합한 시설 하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시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체육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그냥 단순히 흐르는 물, 유수를 이용한 그 요트장이나 카누장을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 설정하는 것이지 별도로 체육용지로 지목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역시 지목 구분으로 틀린 것은 1번 학교의 교사와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학교 용지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 2번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맞네요. 이 주유소용지는 석유류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주유소용지로 지목 설정하거든요. 근데 정비 공장 안에 그 기름 파는 거 아니다, 그죠?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역시 맞네요.
다음 3번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자 여기까지는 지목이 묘지다 그죠. 그다음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합니다. 여기는 묻는 거 아니니까 묘지공원 보면 왜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여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틀렸네요. 4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나오면 지목은 뭡니까? 국어다 그죠? 그다음 자연의 유수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요. 소규모이다 말이죠. 소규모이면 지목을 뭐로? 국어로 한다. 따라서 4번은 맞네요. 그다음 5번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 생물의 번식, 양식, 물고기 키우는 데다 그죠? 그것도 전제는 뭐? 육상, 해상은 아니다. 바다는 토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육상에 이 수산생물, 물고기 키우는 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맞네요. 다음 5번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상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자, 면적 측정은 여러분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합니까? 면적 측정은요. 어떤 경우에? 면적 측정의 대상 어떤 경우에 합니까? 먼저 지적 측량 실시하고 거기다가 and 뭐까지 도면 새로 작성하면 그때 면적 측정하는 겁니다. 그 새로 작성한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하는 거예요. 전자면적 측정기법 또는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요. 아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1번 지적공부에 복구를 하는 경우에 복구 측량 실시해서 도면 작성하면 면적 측정하죠. 그래서 얘는 맞고. 그 다음에 2번 지적공부에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 역시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요. 그다음 도면 작성합니다. 그러면 면적 측정하죠. 그 다음 3번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정밀도가 훨씬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하면 이제 그 도면 가지고 역시 도면 새로 작성하면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면 그거 가지고 면적 측정합니다. 따라서 면적 측정을 하고요. 지번 변경은 아예 지적 측량 실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 변경이랑 관련 없으니까 지번 변경은 당연히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으니까 면적 측정 대상 아니고 그 다음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동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자 도시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죠. 그러면 역시 확정 측량 실시해서 도면 새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하죠. 그 다음 6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현실의 경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경계는 둑이나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말뚝. 이제 여기 이제 구조물 하면 담장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담장 이런 것들. 예, 그 다음 경계점 표지, 말뚝 등으로 표시한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그 경계만을 별도로 등록하는 공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도면의 일종입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 그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그 토지,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은 지적도에도 등록을 시키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시켜요. 일일이 좌표까지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등록시킵니다. 그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지금 지상 경계에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공부, 그건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따라서 2번은 X 틀렸네. 그 다음 3번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우리 경계라는 게 소유권의 범위니까 경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의 범위죠. 따라서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 소유자가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때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뭐 구조물의 중앙, 그다음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 그다음 도로, 구고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제가 그 이유도 다 설명을 드렸죠. 법은 공평이니까 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나왔다라고.
제 수업은 뭐 그냥 외우는 거 없어요. 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외우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려 일부만 취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할 측량하셔야 되는데 이때 분할 측량하실 때는 경계점 표지 말뚝 꽂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지적 측량 즉 분할 측량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 맞죠? 분할 측량 실시하실 때 경계점 표지 말뚝부터 꽂고요. 분할 측량 실시할 수 있다를. 그 다음 5번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 알려줘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에게. 그래서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맞네요. 5번 뭐 이런 지문도 있구나라는 거 봐두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흔히 보지 못했던 지문이죠. 근데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가단에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다 한번 보시게. 다만 이제 본 시험에도 이런 지문들은 들러리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지문들을 답 지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들러리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훨씬 시험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이제 7번입니다. 이제 다음 중 우리 지적 공부와 등록 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에는 공시지가 나와요. 공시지가. 그다음 공시지가 그 기준일 당연히 나오죠.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등록 사항 같습니다. 제명만 다르지. 즉 공부의 이름, 제명만 다르지 등록 사항은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일 나오고요. 그다음 소유권 지분 이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얘는 등록상이 맞는데 소유권 지분은 등록상이 아니다. 그죠? 그냥 소유자의 성명, 성명, 명칭, 주소 이런 것들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건 등록상이 맞아요. 다만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냥 누구 외에 몇 명이라고만 기재하고요. 그 소유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권 지분 등록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일단 좌표 등록하는 거 맞다. 그죠?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 이게 틀렸네.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죠. 우리 지적도, 임야도 그 도상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낸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번호 여러분 대지권 등록부에 우리 도면번호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대지권 등록부에. 자 도면번호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럼 도면에 나오죠. 도면번호는 도면에 즉 지적도, 임야도 거기다가 우리 내용은 도면인데 형식은 대장인데 그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어쨌든 도면이니까 도면 일종이니까 도면번호 나와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고 그 다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를 등록을 시켜서요. 도면번호를 등록시켜서 이 도면과의 연결관계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가 나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지적 공부를 열람을 하시면 항상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부터 열람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을 시키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열람을 해보시면 거기에 도면번호가 나와 있으면 쉽게 그 해당 토지의 도면을 찾아볼 수 있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관계 때문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도면번호를 등록합니다. 다만 대지권 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에는 도면번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지권 비율에는 등록하는 거 맞고 대지권 등록부니까 전유부분 건물 표시 역시 등록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임야도 역시 지적도와 등록사항 같습니다. 경계 등록하는 거 맞죠? 지적도 임야도의 핵심 등록사항이 경계죠. 경계점과를 연결한 직선, 경계 등록사항 맞고 그 다음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록사항 맞네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록사항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삼각점은요 국가기준점이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요약과정에서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고 지적기준점은 다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다른 거라고 했죠.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에요. 이 삼각점은 도면상에서 얘는 만약에 그 해당
도면에 도각선 안에 삼각점이 이미 이제 이미 표시가 돼 있다, 지정이 돼 있다라면 얘를 어떻게 삼각점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우리 지적 기준점은 이제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요. 그 다음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은 동그라미에서 십자가.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에서 10개 색칠. 그 다음 지적 도근점은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등록한다. 그 위치를 등록한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우리 공유지역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은 등록하는 거 맞지만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거기 해설에 이제 등록사항하고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 어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 이런 것들 쭉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그래서 그 내용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전산화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적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있고요.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칙은 뭐냐?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원칙이에요. 즉 여러분들 시험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지적공부라고 나오면요. 그건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럼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반드시 시험에서 이렇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전산화된 지적공부죠. 자, 그럼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역시 연구보존. 뭐 전산화되건 말건 간에 당연히 연구보존입니다. 그래서 연구보존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뭐를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 역시 제가 여러분 거기 뭐 프린트문에 우리 자세하게 그 제가 해설에 이제 자세하게 표로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와 비교하는 데서 반드시 한 문제 또 나와요.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거기다가 이 표를 그려놨는데, 자, 일단 설명드리면요. 이 전산화의 여러분 장점이 참 많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전산화. 장점이 많은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죠. 바이러스를 먹으면요. 그냥 한 방에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원래 우리 지적공부,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는 그냥 지적소관청, 네가 알아서 연구보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적소관청이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 근데 전산화된 것은 불안하니까 전산화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적소관청, 너도 연구보존하지 마. 그 바로 위에 있는 관할 시도지사, 너까지도 연구보존해. 불안하니까.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할 시도지사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 지문 보세요. 위1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위1이 뭐냐면 전산화된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전산화된 지적공부, 전산화돼 있으면 그래도 불안해. 전산화돼 있으면. 그래서 항상 전산화돼 있는 것은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복사본,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항상 전산화돼 있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도 다 전산화돼 있으니까 당연히 복제 시스템 구축합니다. 근데 이 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역시 위1의 경우 전산화돼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복제 시스템 구축해요. 그러면 아까 시스템이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 너 연구보존. 근데 불안해. 그러니까 시도지사, 너도 연구보존. 그 위에 있는 시도지사, 너도 연구보존. 그래도 불안해. 복제 시스템 구축.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즉 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맞네요. 행위 주체 누굽니까? 국장. 이제 법규정의 시스템 아시겠죠?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 그 위에 시도지사, 너까지 그냥 연구보존해. 불안하니까. 야, 그래도 불안해. 복제 시스템, 그 위에 누구? 국장. 네가 복제 시스템 구축해.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 공부. 자, 아무 말 없이 이제 지적 공부라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된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해야 된다. 자, 지적 서고의 연구 보존. 전산화되지 않았으니까 역시 연구 보존. 전산화돼도 연구 보존. 다만 전산화되지 않았으니까 행위 주체는 누가 나와야 돼요? 지적 소관청. 전산화되지 않는 것은 원본, 종이로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원본은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건 지적 소관청. 네가 연구 보존해. 자, 그 다음 4번. 우리 지적 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자, 지적 공부는요. 우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받았다. 자, 지적 공부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등기부만큼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지적 공부는 사실관계, 토지 표시라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거든. 사실관계야 얼마든지 다시 조사해서 바로 잡을 수 있거든. 근데 권리관계는 이거 바깥으로 반출됐다가 위조돼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는 오로지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에만 반출이 가능해. 등기부는요. 그죠?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소료, 즉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등기기록입니다. 얘들은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에만 반출이 가능한데 우리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에도 물론이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틀렸네요. 자, 우리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어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다가 얘가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으면 지체 없이 복구해 주셔야지 국민들 혼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하셔야 되니까 지체 없이. 따라서 지체 없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 소유자 복구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청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직권으로 실시하는 거지. 왜? 지체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야 국민들 혼란 없으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하는 거니까 신청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받는 절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무슨 승인을 받아? 빨리 복구해줘야 그래야 국민들 혼란 없으니까.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다 그죠? 자, 제가 이제 여기 또 해설에 우리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 비교하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또 표로 해놓는데 여기서 반드시 또 시험에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개 핵심되는 내용만 좀 짚고 갑니다. 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상대적으로 지적공부에 비교해서 덜 중요하다는 거. 무슨 이야기냐면 지적공부는 개별 고유 등록사항, 즉 토지 표시라는 개별 고유 등록사항을 가집니다. 지적공부는.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모아뒀을 뿐이야. 개별 고유 등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얘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되지 않은 부동산 종합공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지적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있고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둘 다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래, 그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적공부는 이 보존의 주체가 우리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연구보존하는 거고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요. 근데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들어간다라는 거, 시장군수구청장. 기억나시죠? 좀 전에. 예, 그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먹으면 한 방에 날아가니까 바로 위에 있는 시도지사 너도 연구보존해 라는 거. 그런데 얘는 부동산 종합공부는 별로 안 중요해. 예,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이 그냥 연구보존하도록. 왜? 덤으로 만드는 거니까. 개별 고유 등록사항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모아뒀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얘는 멸실되거나 훼손되더라도 금방 복구할 수 있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그냥 모아뒀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적소관청 네가 연구보존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복제 시스템도 그냥 네가 복제 시스템 구축해. 그래서 그 부분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등록사항은 지적공부는 토지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록을 하죠.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나오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서 이가 토건에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행령에는 등기법에서 나오는 이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등록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복제 시스템 구축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지적 공부는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 항상 전산화되어 있는 것만 복제 시스템 구축하거든요. 그럼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는 불안하니까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보조, 시도지사 연구보조, 그 위에 있는 시도지사 연구보조. 그 다음 복제 시스템 구축 누가 하라고? 국장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래서 얘는 그냥 지적소관청 네가, 아까 연구보전도 지적소관청 네가 하고 복제 시스템 구축도 그냥 지적소관청 네가 알아서 해 말이죠. 되셨나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열람하고 증명서 발급인데요. 열람 증명서 발급인데 우리 지적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 가셔야 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시려면 해당 지적소관청 가셔야 돼. 전산화되지 않은, 왜냐면 지적소고에 연구보전하니까 거기 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이건 시장군수구청장 가셔도 되지만요. 자, 여러분 여기 특별자치시장 나오는데 법에서 이렇게 특별자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자치시장 이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걸 만약에 시도지사로 바꾸면 이 특별자치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도 그건 틀린 질문 아니야.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특별자치시장이라는 이 말 빼고 여기에 시도지사가 들어와 버리면 틀린 질문이 돼요. 시도지사는 이거 등본 발급하고 계실 분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도지사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특별자치시장은 있어도 되고 빠져도 상관없다는 거. 빠져도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 그래서 읍면동장은 이건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우리 열람 증명서 등본 발급 신청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셔도,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장 들어간다는 거. 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은 공법하고 달라요. 부동산 공법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을 여기에 안 적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우리 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시에는 구가 없어요. 그냥 동과, 세종시는 동과 읍 몇만 있을 뿐입니다.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얘가 지적소관청이야. 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분이 지적소관청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이거든. 그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따로 없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이러면 당연히 이건 정확한 지문이에요. 정확한 지문인데 특별자치시장을 빼더라도 어쨌든 옳은 지문인데 여기에 특별자치시장 빼고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 왜냐면 시도지사는 그런 거 등본이나 발급해주고 계실 분이 아니거든. 이해되시죠?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야. 당연히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부동산 종합공부 이런 표현 안 나와요. 당연히 전산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나 그 다음 읍면동장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셔도 된다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상호간의 불일치는 우리 지적공부에는 해당 사항 없고요. 왜냐면 지적공부는 오로지 토지표시, 고유 등록상에 토지표시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는데,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들이 모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상 상호간에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예를 들어 등기부에 뭔가 지번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거든요. 여러 가지 등록사항들이 다 등록이 되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그중에서 이 지적소관청 네가 가장 대표니까 총대 메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해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다가 상호간에 등록사항 상호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기관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 정정하는 게 아니라 권력 분립의 원칙. 등기소장 너 나와봐 지금 잘못돼 있네 내가 정정할게 이게 아니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을 때는. 이해되셨죠? 네. 자 9번으로 갑니다.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주의 명부는 우리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공유주의 명부,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생소하신 지문이죠. 얼마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다만 거의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나오더라도 들러리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몰라요. 이런 아주 생소하고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지문으로 등장할 수는 있으니까 이런 지문들도 봐두시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역사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최초의 우리 모든 장부들은요. 우리 지적공부뿐만 아니라 등기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최초에는 부책식이라고 해요. 그 부책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가계부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부, 부책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책식의 단점이 뭐냐면 끼워 넣기가 안 돼. 끼워 넣기나 빼기가 안 돼. 뭔가 폐쇄된 게 있으면 빼고 해야 되는데 끼워 넣기나 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책식에서 처음에는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 지적공부뿐만 아니라 등기부도 부책식이었다가 얘가 진화를 합니다. 뭐로 바뀌느냐면 카드식으로요. 이 카드식이 뭐냐면 왜 우리 펀치 아시죠? 구멍 뚫는 거. 그리고 구멍 푹 뚫어가지고 얘를 묶어. 그게 이제 카드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끼워 넣기 할 수 있죠. 이 철근 빼고, 바인더 이거 빼고, 그리고 끼워 넣고. 그 다음 뭔가 이제 효력이 이제 없어진 게 있어. 폐쇄. 그럼 빼버리고. 다시 이 바인더 빼가지고 빼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끼워 넣기가 가능하다고. 이게 훨씬 편리하니까. 그래서 카드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산화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카드식일 때는 100장 단위로 묶어라. 근데 이걸 뭐 시험에서 여러분 출제 거의 잘 되지도 않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100장을 뭐 105장 이렇게 나올까 200장 이렇게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지문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옳은 지문. 그 다음 2번 일남도 지번색임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 부여지역별로 그것도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장은 과세나 세금부가 부담 부동산 정책 그래서 지적공부 당연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원래 관리권자인데 원래는 책임권자인데 그죠? 다만 이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니까 얼마든지 국장은 자기들 권한이 원래 권한이 있는 건데 그거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기타 다른 자료들까지 요청할 수 있다. 예시니까 이 등이거든요. 예시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 뭐 세금 부과하려면 인적사항 알아야 되니까 주민등록 전산자료 그 다음 뭐 가족관계 전산자료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 전산자료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죠? 거기다가 뭐 권리자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등기 전산자료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 다음 이제 세금 부과하려면 과세표준 그래서 뭐 공시지가 전산자료 이런 것들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 4번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식이죠. 지적소고라는 창구는 그 지적을 담당하는 그 부서랑 연접해 있어야 되지. 거기서 출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접하여 설치할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고. 그 다음 5번
이게 예전에 29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던 불이타였죠. 예상하지 못했던. 지적소거는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왜? 연구 보존해야 되니까, 지적공부 연구 보존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철망등을, 바깥쪽 문은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철망등을 설치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예전에 29회 때는 이걸 바꿔서 한 거예요. 여러분, 연구 보존하려면 일단 문은 당연히 철문이어야 되겠죠. 그럼 철문인데, 이 문 열었을 때 쥐나 바퀴벌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방충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철문이 밖에 있고 방충망이 안에 있어야지. 그죠? 근데 이걸 시험에서 철문이 안에 있고 방충망이 밖에 있다. 그렇게 나와서 그걸 틀린 질문을 해서 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29회 때. 유일하게 그 한 문제 불이타였죠. 그죠? 가끔씩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지문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맞고요.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당연히 연구보존입니다. 뭐 우리 지적과 관련된 공부들은 전부 다 연구보존이에요. 연구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즉 복제시스템. 복제시스템 구축도 복제하여 관리하는 복제시스템 구축도 누가 하라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안 중요해. 상대적으로. 누가 하라고요?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구축해야 한다. 맞고. 3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각각 아까 이가토건 있었잖아요. 그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그래야 부동산 종합공부를 업데이트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는 우리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 아까 이가토건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죠. 3번과 4번은 아까 연결되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상호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아까 이가토건 서로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걸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에 하나로 모아두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그냥 지적소관청 네가 관리하라 이 말이거든. 그럼 관리하다가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사항이 발견이 됐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 뭔가 잘못 등기가 돼 있더라. 지번이 잘못 나와 있더라. 자, 그러면 그 등록상을 정정하고 직접 정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직접 정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게 아니라 이 등록상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항을 통지를 해서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 정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권력 분립의 원칙. 아셨죠?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풀었던 문제, 이제 좀 해설도 좀 길었죠.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면서 이번 과정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앞에서 우리 이제 한순환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고 이제 본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좀 구석진 데까지 한번 출제를 해 봤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